자, 빈칸 추론 1번부터 한번 같이 가보자. 여러분, 빈칸 추론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부터 읽어야 되죠? 빈칸 문장부터 봐야 되겠지. 빈칸 문장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빈칸 전체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 문장 전체가. 뭐 따라서 하고 난 다음에 빈칸 전체가 다 한 문장이 빈칸으로 나올 때는 주제문인 거야. 알겠지? 그럴 때는 빈칸 추론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제 찾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첫 번째 빈칸 추론, 빈칸 있는 문장부터 보자면, 자, study have proven. 자, 연구는 증명을 했습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the technique to be effective way of blank 했어요. 그러면은 이 prove라는 동사의 형태는, 자, prove A 다음에 to be B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A가 B라고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의 속성이 B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기술 할 때 테크닉에다가 알파벳 A 표시해 보시면은 이 기술이라는 것은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갑자기 자 얘가 A죠. 이 기술은 뭐뭐 하는데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방식이란 말 자체 중요하니? 그 말은 안 중요하지. 바로 B로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우리가 이 기술을 왜 쓸까 할 때 얘가 뭐뭐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겠지. 그러면 여기 빈칸은 뭘 해야 되냐면 이 테크닉에 대한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테크닉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알파벳 A 표시하시고 이놈의 목적이 뭔지를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according to Greek mythology. 자, 여기서 according to 전면구조 가로치고 버리세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말은 중요한 말은 없어요. 정보가. 그 다음에 the oracle at Delphi. 델파이에 있는 신전은 여기서 oracle은 밑에 주어진 단어입니다. 델파이에 있는 신전은 was consulted to gauge the risk of waging a war. 여러분 전쟁을 하다 할 때 이 wage a war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 consult라는 단어가 있지. 이 consult라는 단어는 이 우리 컨설트 받는다라는 말 쓰잖아. 그치? 이거 도움을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신전이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be consulted라고 썼으니까 신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신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신전은 어떠한 질문을 받는다. 이해되셨어요? 어떠한 요청을 받는다. 이렇게 수동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잘 봐야 돼요. 신전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전에게 물어본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to gauge. 우리 gauge라는 것은 자동차 앞에 계기판 보이지? 이런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 연료라든지 얼만큼 있는지를 다 이 게이지라고 하거든, 거기를. 그럼 게이지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판단하다. 저지라든지 아니면 estimate. 이런 단어와 동의어야. 그러면 전쟁에 대한 위험을 판단하는데, 그치? 질문 또는 도움을 요청받는다. 이 뜻이라고. 그러면 신전에게 물어보는 거지. 전쟁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in modern time 가로 딱 칩니다. 이제 시간 대조죠. 과거에는 신전에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현대에는 the term Delphi, 여기 있는 이 Delphi라는 용어는 refer to, 자, refer to 계속 나오는 단어지. refer to는 첫 번째 언급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뭐라 여기다. 됐죠? 그래서 refer to A, as B 하면 A를 B라고 여기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선 지금 refer to는 언급하다라는 단어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Delphi라는 용어는 refer to a group survey technique. 테크닉 나왔지. 알파벳 A 표시해야 되겠네. 자, 이거는 집단 조사 기법이라고 일컫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for부터 밑에 있는 people까지 가로쳐서 테크닉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For combining the opinion of several
people.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합치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신전에게 가서 신에게 물어봤지만 이제는 집단 지성에게 물어본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목적이 나오죠. to develop부터 judgment까지 가로 딱 쳐보면 집단적인 판단을 발달시키기 위해. 그럼 여기서 집단적인 판단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집단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이거 아니겠니? 자, 그러면 collective judgment에다가 알파벳 B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단서는 collective judgment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에 넘어가서 the technique 또 나옵니다. 알파벳 A 표시해 볼까요? 이 기술은 comprise, 우리 comprise라는 것은 compose와 동의어고요. 구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구성하다. comprise a series of structure, question, and feedback report. 자, 구조화된, 일련의 구조화된 질문들과 그리고 피드백 리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기법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B에 해당한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이걸 가져온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장 뒤에 보시면 점점점 나오는 것은 한두 문장이 빠져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지? 자, 중요한 것은 뒤에야. The process, 이 과정은 즉 바로 앞에는 우리가 빠져있지만 질문하고 피드백 받는 과정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뺀 거고요. 그것을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런 과정은 계속됩니다. until부터 opinion까지 가로 쳐볼까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자, the group reach a collective opinion. 집단 의견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 이 과정이 나온 이유는 뭐니?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한 거지. 즉, 목적이 어디 있냐는 겁니까? 여기에 collective opinion에다가 알파벳 B 표시하시면 되겠죠. 끝났지? 자, 그럼 정답은 어디로 가야 될까? 집단 판단, 집단 의견, 집단 이성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앞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자, 1번 보시면 reducing expenditure. 여러분, expenditure이라는 것은 원래 어떠한 그 물건을 보내고 그 다음에 받고 하는 여정이란 의미야. 사람이 떠나게 되면은 이게 탐사 탐험이 되는 거고 사물을 보내게 되면은 이게 물류란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reducing expenditure,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물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어떤 여정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 보시면 reaching census, 여기서 census라는 단어, 다시요, consensus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sensus라는 단어는 동의어가 agreement입니다. 옆에다 쓸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unanimity, 그리고 consent. 자, 여기서 아는 단어는 이거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치? 자, 오늘 알아야 돼. agreement와 동의어들이 agreement, unanimity, consent, 그 다음에 consensus.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이게 만장일치, 합의, 이런 뜻입니다. 이거 N입니다, N.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특히 unanimity라는 단어는요, 잘 나옵니다. 이거 만장일치라는 단어로 자주 나와. 그래서 consensus, content, unanimity, agreement 다 같은 단어인 거야. 그럼 끝났지? 정답은 어디로 가야 될까? 2번으로 가야 되겠지. 됐지? 맞춘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손 내리시고. 혹시 이거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단어를 몰라서, 선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선지에 있는 단어는 고등학교 필수어에서 벗어나지 않거든? 밑에 주어지는 단어들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내가 선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이제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이게 정답이 아닌데 그래도 선지에 있는 단어 중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챙겨가야 돼. 꼭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지우개가 다음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2번도 빈칸을 한번 뒤로 한번 문장 넘겨보세요. 문제를 뒤로 넘기시고 딱 뒤를 보니까 자, hence 가로 딱 칩니다. hence는 thus와 동료죠. 따라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they blank. 자, 이 they가 누군지는 앞문장에서 찾아야 되겠지. 됐죠? 자, 그럼 따라서 그들은 뭐뭐 했습니다 라는 말이고 주어만 나와 있고 나머지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제를 찾는 문제다. 주제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거의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이 스토리텔링을 읽어보고 그리고 작가의 생각을 추론하는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같은 답이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추론할 수가 있거든.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What is the basic idea of sociology? 여러분, sociology라는 것은 사회학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회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니까 지금 이 글은 사회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거야. 됐지? 다음 문장 넘어가서 It is this.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사회학에 대한 설명이 다음 문장에 이어집니다. Social structure, 사회 구조는 push people around. 여러분, push around는 휘두르다. 사람을 여기저기로 이렇게 왼쪽으로 밀든 오른쪽으로 밀든 이 사람을 왼쪽으로 오르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르는 거 있지? 이거를 push around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사회 구조는 사람들을 휘두릅니다. 자, 여기서 휘두른다는 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인과관계를 보자고. 사회 구조에다 알파벳 A 표시하시고 people에다 알파벳 B를 표시해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 사람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 구조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 사회 구조. 그리고 사회 구조는 influence their career. 자, 여기서 influence가 두 번째 동사가 되겠지? 그러면 사람들의 경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even affect how they think. 사람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럼 push around라는 단어를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아, 사회 구조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은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문장. My Togalu college student. 내 그러니까 대학의 학생들은, 그럼 교수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야. readily. 여러분, readily라는 것은 손쉽게라는 뜻이에요. easily와 동의어입니다. understand that. 자, 대디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social structure push people around. 이해되셨어요? 사회 구조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무슨 이야기 나올까?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점점점으로 빼놨지만 내용 크게 두 가지 예시를 들었어. 자기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건축가들이 없었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건축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직업에 영향을 미친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 학생들이 어릴 때는 백인 친구들하고 잘 놀았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백인 아이들이 자기를 따돌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백인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뭔가 인종차별적인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얘네들 따돌리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어릴 때는 같이 놀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백인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들어가는 그 순간 흑인들과 뭐가 되는 거니? 장벽이 쌓여지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결국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구조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예시가 나온 겁니다. 아주 단순한 예시가. 그리고 이제 다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을 봐야 되겠죠. My black undergraduate. 여러분, undergraduate라는 것은 졸업하기 전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부생 1학년부터 4학년을 undergraduate라고 하고요. graduate라고 하면은 대학원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나의 학부생들은 could see this.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This racial basis was hardly innate. 자,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편견은 자, not의 개념이죠. hardly는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rather, 그 뒤에는 대안이 나오지. 오히려 이때 it은 bias를 말하는 겁니다. racial bias. 그 인종차별적인 편견이라는 것은 show that, 보여줍니다. social structure affect how people think. 사회구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학이라는 것은 사회적 구조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냥 그것에 대한 쭉 나열인 거야. 따라왔지?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이겁니다. 자, 결국은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1번에 made their society cultural diverse. 그들의 사회를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었다. 자, 이것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위에서 전혀 언급이 될 수도 없고 추론의 근거도 없습니다. 됐지? 다음에 2번. 우리 학생들은 were open to sociological perspective. 사회학적 관점에 열려 있었다. 이 말은 사회학적 관점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야. 이거는 나쁘지가 않지. 왜냐면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의 일생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회 구조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학적 관점과 다르지가 않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3번, 4번, 5번도 한번 볼게요. 3번에 보시면 우리 학생들은 became vulnerable to rapid social change. 자, rapid라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빠를 때 rapid라고 쓰지. 그래서 급변하는 사회의, 그러니까 급히 변하는 사회의 변화, 그죠? 급히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vulnerable해졌다. 여러분, vulnerable이라는 단어는 취약한이라는 뜻이야. 이건 무슨 내용이 나와줘야 되냐면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자, 다음에 4번에 보시면 were successful thanks to their intelligence. 그들의 지능, 즉 똑똑함 때문에 성공했다. 이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 다음에 5번에 보시면 had no understanding of racial discrimination. 여러분, racial discrimination이라는 것은 racial bias랑 유사하죠. 인종차별이라는 뜻입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건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서 뭘 찾았어야 되지? 우리 학생들은 사회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험을 했다라는 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개념을 또는 관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인 2번으로 가는 거겠죠. 맞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손 내리시고. 이런 문제들은 조심해야 될 게 읽다가 너무 내 생각이 개입되어져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돼. 아, 얘네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이것을 교훈 삼아서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를 써가면 안 된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빈칸에서 반드시 본문에서 빈칸의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똑같은 문장이 없을 때는 근거를 잡고 추론을 하셔야 돼요. 자, 3번 봅시다.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답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하시고. 자, 3번은 이제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같이 볼게요. 위에서 네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죠. 와, 그런데 이거 되게 길고 복잡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구조 분석을 할 거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갈 거야. 펜 드세요. Primary stage of religion 전면구 가로쳐서 스테이지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의 초기 단계는 was not due to the religious nature of man. 여기서 not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but 있습니다. but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not A, but B의 구조죠. 종교의 초기 단계는 뭐뭐 때문이 아니라 뭐뭐 때문입니다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due to라는 말 보이죠? Not due to the religious nature of man. 사람의 또는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5월 세모 쳐볼까? 뒤에 뭐가 나왔어? 다시 또 전치사 to가 나왔지. 이때 전치사 to는 due to와 엮이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럼 앞에 있는 due to 밑에다가 동그라미 1번 치고 5월에 세모 칩니다. 그리고 5월 뒤에 있는 to에다가 동그라미 2번 쳐보세요. 그럼 그 뒤에 5월 뒤에 있는 to도 not에 엮여있기 때문에 작가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는 거지. 그죠? To the need of the human heart. 인간의 마음에 대한 필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됐지? 그러면 본성도 아니었고 필요도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nature X 치고 need에도 X 치세요. 다음에 뒤에 있는 콤마는 이 원래 인간의 마음에 의한 필요 때문에 종교가 생겨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거든. as부터 book까지 가로 딱 쳐. 그러면 오 밀러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언급한 대로 이란 뜻이야. 그러면 need of human heart에 대한 표현을
오 밀러라는 사람이 책에서 표현했다는 이야기니까 이것까지 같이 엮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종교의 초기 단계에 대한 정보는요,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나옵니까? but 뒤로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not A but B 구조에서 A가 아무리 길고 복잡하더라도 여러분 but을 찾으면요, 그 뒤에서 초점을 맞추면 끝나는 겁니다. A 부분에서는 어떤 정보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반대 정보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but 뒤에 보시면 to man's elementary capacity of blank. of부터 blank까지 가로쳐서 앞에 있는 capacity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의 초기 단계라는 것은 인간의 뭐뭐 할 수 있는 아주 원시적인, 원초적인 능력 때문이다 이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일단 가로쳐서 선생님이 좀 이따 이야기해 볼게. 빈칸까지만 이야기해 보자면 이 종교의 발달이라는 것이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원인인가요? 결과인가요? 때문이다라는 말 뒤에는 원인 나와야 되니 결과 나와야 되니? 자, A는 is due to B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원인인가요? 결과인가요? 그렇죠.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religion 밑에다가 알파벳 A 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뭐여야 되는 걸까? 원인인가 결과인가? 당연히 원인이 되겠지. 그래서 capacity 밑에다가 B 표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뭘 찾아야 되는 거죠? 종교의 발달의 원인이 뭔지를 찾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in부터 밑에 있는 surroundings까지 가로 닫힙니다. 여러분, personal이라는 것은 인격의라는 뜻이야. impersonal 하면은 비인격성의라는 뜻이라고. 그럼 in the impersonal phenomenon of his surrounding. surrounding은 주변 환경을 surroundings라고 하죠. 그럼 주변에 있는, 즉 자연에 있는 비인격성의 현상에 있어서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종교를 만들어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고개 드세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 문장 여러분 읽으면서 자, 정신 좀 차리고 나를 봐. 나를 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내 맘대로 만들어가면 안 돼. 구조를 파악하라고 했잖아. 구조 파악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해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야. not A but B 구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not A에 해당하는 내용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걸 버리면 세상에 굉장히 짧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종교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알파벳 A가 되는 거고 종교의 근거가 되는 것, 그렇지? 원인이 되는 것이 뭐가 되지? B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인과관계를 둘 겁니다. B가 원인이에요.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표시를 이렇게 표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B가 원인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 according to부터 베다스까지 한번 가로쳐 볼게. 인도의 전통 학자에 따르면 이 말 중요한 말이니? 전혀 안 중요하지. 누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누구의 책에 따르면 이런 말은 그냥 바로 가로쳐서 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The origin of religion 나왔네요. 여기서 origin에다가 알파벳 A 표시하세요. 종교의 근원은 was to be sought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 sought는 S-E-K seek의 PP 형태입니다. 됐지? 다음에 in the impression 가로칩니다. 전면구조. 어떠한 인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에 that부터 마지막까지 가로쳐서 impression을 수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상이란 말 자체가 중요한 정보가 있니? 없지. 그 뒤로 봐야 되는 거야. Natural phenomenon made upon human. 자, 여기서 upon human은 전면구거든요. 앞에 사선을 하나만 딱 그어줘. 사선을 딱 그어줍니다. 그러면 자연 현상에서 받는 인상. 됐습니까? 자연에서 인간이 받는 그 인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능력은 안 나왔지만 원인 중에 하나의 요소가 뭐니?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인상이다.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야. 됐어?
자,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 볼게. mythological feature, 이 신화적인 인물들은 was thought to be 뭐뭐라고 여겨집니다. personification of natural object, 자연물, 즉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죠. 자연물들의 personification, 의인화라는 뜻입니다. personification, 한글로 쓰세요. 의인화라고. 혹시 이 단어도 앞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이거 그러면 알아야 된다는 거겠지? 자, 의인화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종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신화적인 인물이 등장을 했어. 그럼 이 신화적인 인물은 종교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겠니? 없는 인물이겠니? 없는 인물이라면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종교적인 인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숭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화라는 게 필요하고 그 신화라는 것은 결국은 자연물에 대한 의인화라는 겁니다. 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the impressive, manifestation. 여러분, manifestation이라는 것은 현시라는 뜻이고요. 현시라는 게 뭐냐면은 모습을 가지고 등장한다는 뜻이야. 여기는 앞에 있을 거야. 없습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알겠죠? 여기는 지금 단어 자체가 약간 수준이 좀 있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연의 현시 또는 자연적인 모습의 나타남, 이 자연에 대한 이 인간의 모습을 띠고 나는 나타남이라는 것은 stimulate the personifying fantasy of man. 자, 인간의 의인화하는 그러한 공상을 자극했습니다. 자, 이제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게 지금 말 자체 내가 방금 해석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stimulate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알아야 되겠지. 무슨 뜻이야? 자극하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 다음 위에서 보세요. stimulate라는 것은 A stimulate B 하면은 A가 B를 유발하다는 개념이겠지. 왜냐하면 A가 B를 자극했다는 뜻이니까. A 때문에 B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이해되셨어요? 바로 윗문장 보자고요. 바로 윗문장 보면은 mythological feature, 이 신화적이란 인물은 무엇으로 여겨졌냐면 자연물에 대한 의인화로 여겨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인과관계 어떻게 되는 거니? 자연물을 의인화한 것이 신화적인 존재를 만들어낸 거야. 됐지? 그럼 바로 여기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자연물을 의인화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manifestation of natural, 이거예요. 자연물을 의인화했다는 것이 자연을 현시화시켰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알겠니? 그럼 그 뒤에 stimulate 뒤에는 뭐가 나와줘야 될까? mythological feature에 대한 개념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 말이 뭐냐면 personifying fantasy of man, 이렇게 잡히는 거란 말이야. 이 두 문장이 같은 말입니다. 앞뒤로 바뀌었을 뿐이야. 따라왔니? 따라왔어요? 영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말을 이런 식으로 앞뒤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거죠. 종교의 초기 단계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뭐 하는 능력에서부터 왔을까요? 이겁니다. 자, 거기 들어봐.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랑 무관하면 되겠니? 그러면 단락을 나눠야 되는 거야. 근데 한 단락에서 한 가지 생각을 가지려면은 방금까지 읽었던 것과 같아야 되거든? 자, 정리해보자. 첫 번째 문장에서 종교라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그치?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적인 인물, 즉, 종교라고 바로 이야기할게. 이 종교라는 것은 결국 자연물에서 왔어. 근데 자연물에서 오는 과정이 어떻게 왔었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자연물에서 종교가 나타날 때 어떻게 왔었어요? 의인화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이 자연을 의인화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뒤에 보시면 종교적인 뭘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인간의 의인화적인 공상을 자극하더라. 즉 종교적인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상을 자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됐니? 그러면 지금 종교라는 개념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니? Religion, mythological feature, 그 다음에 personifying fantasy of man, 이겁니다. 그럼 원인은 어디로 가야 될까? personification 또는 manifestation, 여기로 가져야 되는 거지.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능력이니?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야. 뭐를? 자연물을 통해 가지고 신화적인 이야기 또는 신화적인 인물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종교의 초기 단계라는 뜻입니다.
J가 정수리 발사하지 말고 그 눈을 좀 보여주세요. 계속 이 정수리만 보여주지 마. 부담스러워. 자, 앞으로 가보자. 이 문장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맞췄을 수도 있지만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맞췄든 안 맞췄든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빈칸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답이 잡혀 있는지. 제기 물어볼게. 자, 생각해봐. 자, 생각해 봤어요? 자, 정재익 씨.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몇 번을 했어요?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뭐라도 이야기해 봐. 자, 몇 번일 것 같니? 아니면은 몇 번을 한 거니? 몇 번? 2번. 오케이. 자, 1번 손 들어볼까? 1번. 손 내리고 2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야죠. 그다음에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오케이. 4번 손 들어보세요. 4번 없고 5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있는데 4번, 5번 없습니까? 아무도 4번, 5번 없어요? 자, 1, 2, 3번만 읽어볼게요. 결국은 종교의 초기 단계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냐? Singing personal feature. 여기서 인격적인 인물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까 위에서 계속 이 personal이란 단어가 인격적인, impersonal 하면은 비인격적인이라는 단어로 의미로 써있지. 그러면 인격적인 인물을 보는 능력. 어디서? 비인격적인 현상에서. 됐습니까? 자연 현상으로부터 사람을 그러니까 의인화시키는 능력을 1번으로 보셔야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worshiping his ancestor. 조상을 숭배하는 능력. 제사 지내는 능력이죠. 그치? 이것도 그럴듯하지만 전혀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조상으로부터 종교가 시작되었다. 이게 아니라 자연 현상을 의인화시킴으로써 종교적인 인물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지. 자, 다음에 3번 보시면 revealing his true nature. 자기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는 능력. 종교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알겠니? 그래서 인격화시킨다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다음 넘기세요. 4번하고 잠시 쉴 거니까 집중하시고 답 체크하시고 뒤로 제끼시죠. 자, 빈칸 있는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아따, 이것도 좀 길죠? 구조 분석 한번 해볼게요. The rise of independent political blog. 여기서 of부터 blog까지 가로쳐서 rise를 수식합니다. 여러분, rise 동사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하지만 명사로 쓰였죠. 더가 들었으니까 출현, 발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at of 할 때 of부터 가로칩니다. 밑에 있는 channel까지 가로쳐서 대안적인 팟캐스트라든지 라디오 네트워크, 라디오망이라든지 방송망, 그리고 텔레비전 채널 이런 것들의 이때 that은 대명사죠. 앞에 있는 the rise를 받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정치적인 블로그, 독립적인 정치적 블로그에 출연 또는 대안적인 팟캐스트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출연, 이 모든 것들은 are all example of A. 여기 빈칸에 A 표시해 볼까요? A에 대한 예시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rise에다가 알파벳 B 한번 표시해 볼까? 보세요. B는 A에 대한 예시다. 다시 B는 A에 대한 예시다. 그러면은 결국은 A가 B를 뭐가 되는 거니? 유발하게 된 거지. 맞잖아요. B는 A에 대한 결과래. B는 A에 대한 예시래. 그럼 B는 결국은 A에 대한 A라는 과정에 거친 다음에 나온 뭐가 되는 거니? 사례 또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인과관계를 보면은 자, 보세요. A가 빈칸이고
그리고 무엇이 B를 만들어냈을까? 이걸 찾아내면 됩니다. 즉 정치적인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대안적인 팟캐스트가 뭐 때문에 생겨났을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 well-functioning democracy,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require a media system that, 여러분 that부터 마지막까지 participation까지 가로쳐서 시스템을 수식하는 겁니다. 자, require라는 동사 나왔어요. 뜻이 뭐죠? 요구하다. A는 B를 요구한다. 다시 A는 B를 요구한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따져봅시다. A가 결과예요? A가 원인이에요? A가 결과죠. A라는 것은 B가 뭐가 된다? 필수 요소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제 다시 내가 A, B라고 이야기를 해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require 앞에는 뭐가 나온다? 결과. require 뒤에는 뭐가 나온다? 원인이야. 그럼 여기서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require 앞에는 뭐가 되는 거지? 결과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B 있는 부분이 require 앞부분에 있잖아요. democracy. 얘가 B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democracy에다가 빨리빨리 B 표시하세요. 자, 그 다음에 A를 찾아봅시다. 어떠한 시스템이냐? 미디어 시스템인데 provide diverse source of information. 정보의, 여러분 diverse한 단어 꼭 아셔야 됩니다. 다양한이라는 뜻이에요. 정보의 다양한 출처를 제공하고, 다음 encourage civic participation.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미디어 시스템. 됐니? 그럼 A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가 크게 보면은 미디어 시스템이죠. 자, 그런데 이 미디어 시스템은 1번과 2번 두 가지 요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위에서 말했던 다양한 정보원. 그러면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시민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참여가 있어야 된다. 됐지? 다음 문장 넘어가서 It is time for. 자, 여기 assignment 들어가는 부분이죠. 왜냐면 여기 표현 자체가 우리 it's time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동사 원형 나오고 뭐뭐 할 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무슨 뜻이니? 이거 명령문이랑 같은 겁니다. 이거 하세요라는 뜻이라고. 됐니? 그 다음에 우리 to 부정사의 행위절에 표현할 때는 어떻게 쓰니? 여기다가 for 플러스 목적어를 씀으로써 의미상의 주어라는 문법적 용어가 있지만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to 부정사도 동사에서 온 말이잖아. 그럼 이 동사의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칠까? 그러면 A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A가 뭐뭐 할 때이다. 이런 뜻이라고. 됐지? 그럼 누가 뭐 할 때인지 봅시다. It's time for the public. 대중이, 우리 시민들이 to reclaim. 여러분, reclaim이라는 것은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되찾다. 알겠지? 비행기에서 수화물을 luggage 또는 baggage라고 하는데 수화물을 찾는 곳이 뭐냐면 reclaim the baggage라고 써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되찾을 때입니다. 무엇을? responsibility. 책임을. 그 다음에 of부터 미디어까지 가로칩니다. 양질의 미디어를 만들 책임을. 다음에 from부터 뒤에 보시면 corporate conglomerate. 여러분 여기서 conglomerate라는 단어는 잘 쓰이진 않습니다만 이 대기업이라는 뜻이에요. 대기업으로부터 양질의 미디어를 만들어낼 책임을 되찾을 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겠니? public. 그치? 그 다음에 reclaim.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는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니?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니? 시민이 만들어내자라는 뜻이잖아. 참여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알겠어? participation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럼 세 번째 문장은 뭐가 되는지 볼까요? 세 번째 문장 보시면 The first step to break up the concentration of media power. 미디어 권력의 집중을 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했으니까 이제부터 미디어 집중을 깨겠다는 거야. 집중을 깨겠대. 여러분 고개 들어볼까요? 집중을 깨겠다라는 것은 단일하게 만들어겠다는 거니 다양하게 만든다는 거겠니? 다양하게 만들겠다는 거겠지. 그래서 다이버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점점점 이거는 이제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에 보시면 also 또한
우리는 반드시 create and maintain a non-commercial public media system. 우리는 비상업적인 퍼블릭 미디어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해야 됩니다. as를 as 세모치 볼까요? 뿐만 아니라 independent alternative media, 독립적인 대안 미디어도 만들고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뭐니?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인 거잖아요. 일단은 집중을 깨고 그 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that부터 마지막까지 가로쳐서 앞에 있는 미디어를 수식하는 건데 exist는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동사예요. 그 다음에 outside the control of traditional corporation and advertiser, 전통적인 기업들과 광고주들의 통제 밖에 있는 대한 미디어. 그러면 통제 밖에 있는 대한 미디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전통적인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제사 지내고 뭐 탈춤 추고 이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익숙한. 그죠? 익숙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런 뜻이라고. 그럼 옛날에는 그 미디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니? 대기업에, 광고주들에게. 근데 그것을 깨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통제 밖에서 벗어난 대안적인 미디어를 만들고 유지하다는 이야기겠지. 즉 다양성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이 참여해서 다양한 매체를 만들어 보자. 이거 아니겠니? 그게 바로 뭐다? 미디어 시스템이 되는 거야. 어떤 미디어 시스템이겠니? 민주적인 미디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던 정치적 블로그, 독립적 정치적 블로그, 대안적인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망, 텔레비전 채널은 전부 다 대안적인 미디어에 대한 예신 건 알겠죠? 따라왔습니까? 이걸 구체화시킨 거잖아. 그럼 이 대안적인 미디어는 무엇에 대한 결과일까요?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앞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자, 정답 골라볼까요? 자, 자기가 뭐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기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걸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대안적인 미디어는 결국은 뭐에서 왔어야 될까? 민주적인 미디어 시스템으로부터 왔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민주적인 미디어 시스템을 약간 풀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하게 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정답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한번 볼까요? Airwave, 이건 방송이라는 뜻입니다. The airwave being used to support the government,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방송의 사례다. 반대가 되겠지. 정부가 아닙니다. government X 치시면 돼요. 다음에 2번입니다. Citizen rising up to take back control of our media, 우리의 미디어의 통제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시민이 일어난 사례다. 시민의 참여, 미디어 통제권의 회수. 이건 정답이 괜찮지. 자, 다음에 3번입니다. Young people creatively participating in,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무엇에? 지역 정치. 여기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역 정치에 참여하자는 게 아니지. 미디어의 통제권을 가져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뭐가 돼야 될까? politics, 여기 X 치셔야 되겠죠. local politics가 아닙니다. 자, 다음에 4번입니다. conglomerates taking invisible control of our media. 자, 기업들, 우리의 미디어를 보이지 않게 통제하는 기업들의 예시다. 이거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기업들의 집중력을 깨고 나온 결과가 바로 위에 있는 사례들이잖아요. 됐죠? 다음에 5번입니다. Way to help collect donation for media reformation. 미디어 개혁에 대한, 그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돈 모으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이해되셨어요? 위에 있는 것들이 잘 보세요. 지금 위에 있는 이 사례들의 목적이, 이 사례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돈 모은 결과로 나온 게 아니잖아. 돈 모으자라는 결과로 이러한 사례들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도네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너무 비약적인 말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네이션 X 치시면 돼요. 정답 어디로 가야 될까요? 2번으로 간단 말이지. 맞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손 내리시고. 설명은 이해가 되니?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나요? 저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면은 너무너무 다행인 거고, 일단은 내가 문제를 풀 때 틀려서 괜찮은데 왜 틀렸는지를 좀 봐야 돼. 너무 단어를 모르겠다. 그럼 정말 사활을 그 단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장, 내가 이 문장을 해석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 수준에 올 수 있어. 근데 그 문장에서 단어가 문제도 될 수 있겠지만 구조가 파악이 안 되거나 너무 복잡해가지고 집중력이 흐려져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초점이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어사이먼트를 통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하여튼 집에 가서 단어 많이 외우시고 복습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자, 잠시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세요. 5번은 지금 흐름 묻는 문제지. 자, 흐름 묻는 문제는 뭘 찾는 문제지? 얘는 주제 찾기가 되는 거죠. 주제는 빈칸, 자, 주제는 동그라미 1번 앞이나 대부분 동그라미 1번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읽어보면서 주제를 찾으셔야 돼요, 주제. 주제라는 것은 소재와 그 소재에 대한 내용,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이 소재에 대한 평가, 플러스 마이너스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소재가 무엇을 유발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주제와 흐름이 다를 경우에는 아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진 않겠죠. 소재에 대한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옛날 스타일의 문제고 요즘은 뭐가 나오냐면 소재를 바꾸죠. 소재를 바꿀 때는 앞에 있는 문장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교묘하게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인 거. 여기서 벗어나는 이야기. 교묘하게 소재가 바뀌어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정확하게 찾지 않으면 다음 문장과 이어지는 것에 있어서 전혀 어색함을 못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감각으로 푸는 친구들은 점수가 계속 안 올라. 갈수록 더 안 오르거든. 왜냐하면 문제 자체는 점점 더 교묘해지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감각으로 계속 푸시면 안 됩니다. 주제를 찾으라는 것은 주제를 찾으라는 뜻이야. 주제 찾기라고 했으면 주제를 찾으셔야 되는 거야. 자, 동그라미 1번 앞에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The immune system, 면역 체계는 is the body's defense. 자, 신체의 방어 수단입니다. against부터 bacteria까지 가로쳐서 앞에 있는 defense로 수식하는 거죠. 외부의 침입자, 박테리아와 같은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 immune system에다가 알파벳 A 표시하시고 defense에다가 알파벳 B를 표시해 보시면 지금 immune system이라는 것은 방어 체계다라고 이야기했지. 이거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건 설명이거든. 자, 그런데 저 보세요. 이 이뮨 시스템이 높을수록 방어 체계가 어떻게 될까? 더 좋아지겠지. 그러면 이것은 이 설명 중에서 관계는 비례관계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뮨 시스템이 높을수록 방어 체계가 더 견고해진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됐어요. 자, 다음에 내려가서 1번에 The immune system, 면역 체계는 자, 알파벳 A 표시해 볼까요? Protect and preserve the body integrity. 여러분, integrity라는 단어는 완전성, 그렇지, 온전함이란 뜻이에요. 고개 들어볼까요? 이해되셨어요? integrate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니? 통합하다라는 뜻이야. 10개가 있으면 이 10개를 모아놓은 게 integrity거든. 그럼 10개가 온전한 건데 그 중에서 한 개가 빠져있어. 그럼 온전하지 않아. 알겠어요? 그래서 통합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온전한. 10개의 구성원들이 다 차있는 이란 뜻이라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신체의 온전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리고 preserve,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뮨 시스템 알파벳 A 그리고 B는요. protect에다가 B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디펜스와 같은 개념이잖아. 됐지? 넘어가면 돼. 자, 다음에 2번입니다.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어요. immune system, 그 다음 begins to decline after adolescence. 청소년기가 지나고 나면은 점점 감소합니다. 됐지? 그 다음 and the weakening of immune, 그 다음 immune function. 자, 우리 면역 체계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은 위에서 decline 마이너스의 개념이죠. weakening도 마이너스의 개념이지. 그러면 면역 체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A에서는 이 면역 체계가
감소하게 되면 청소년 기후로부터 감소하게 된대. 그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뭘까? 방어 체계도 감소한다는 이야기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보시면 이것은 is linked to age-related vulnerability. 연령과 관련된, 그죠? 노화와 관련된 취약성과 연관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취약해진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간색. 다음에 3번입니다. 여기서 vulnerability에다가 알파벳 B 표시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에 보시면 according to autoimmune theory of aging 앞에 있는 이 theory를 수식하는 거고요. autoimmune 할 때 auto하고 immune 사이에 하이픈 한번 딱 그어볼까요? auto라는 것은 자가의, 자기의라는 뜻이죠. immune은 면역이죠. 그러면 자가 면역 이론, 노화에 대한 자가 면역 이론에 따르면 됐죠? 다음에 시스템. 이 면역 시스템은 may eventually become defective and no longer distinguish. 자, 여기 보세요. 노화와 관련된 자가 면역 이론에 따르면 그 시스템은 결국엔 점점점 노화화 되어질 것이다. 노화되었다는 것은 앞문장에서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위크닝 된다고 했었지. 그러면은 면역이 좋아진다는 거니 낮아진다는 거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방어 체계는 낮아지겠지. 그러면 그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뭐니? 디펙티브잖아. 그래서 디펙티브에다가 알파벳 B 표시하시고 보세요. 디펙티브는 무슨 뜻이에요? 결함이 있는 이라는 뜻이라고. 결함이 있는. 근데 defective라는 단어를 몰랐다 치자. 하지만 no longer distinguish는 알 거 아니야. distinguish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the body's own tissues from foreign tissue. 여기서 foreign tissue는 첫 문장에 있는 foreign invader와 같은 개념이지. 외부의 어떠한 세포 조직으로부터 자기의 세포 조직, 즉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자기의 세포 조직을 구분할 수가 못한 거야. 아적군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는 대로 그냥 다 쏴 죽인다는 거야. 아니, 이게 아마 백혈병? 정확하진 않지만 그럴 거예요. 면역 체계가 항체잖아. 이 백혈구가 정만 골라 죽게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아군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자,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4번입니다. Human tissue, 인간의 세포는, 그러니까 세포 조직들은 repair,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 인간의 세포 조직, 그러한 repair 하면은 고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이 인간의 세포 조직이 다시 재생되어지는 것은, 그 다음에 after부터 disease까지 가로칩니다. 어떠한 상처나 질병으로부터. 됐죠? 그리고 development of effective treatment.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발달은 됐나요? 여기서 repair이 첫 번째 주어고 development가 두 번째 주어가 되는 겁니다. are the focus of all biomedical research. 모든 생의학 연구에 초점이 된다. 자, 거기 들어보세요. 이 문장에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생화학 연구가 되는 거야. 됐죠? 다시요. 생의학 연구가 되는 겁니다. 생의학 연구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면역 체계의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뭔가 생물학적인 그리고 의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막 읽어서는 이게 안 잡힌다고. 됐어? 그래서 도식화 시켜야 돼, 이렇게. 자,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The body, 신체는요, may then begin to attack itself. 여러분, attack itself는 방어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방어 체계가 낮아진다는 거겠지. 됐지? 자기 스스로를 공격한다는 것은 위에서 말했던 distinguish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아적군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as suggested by the rising incidence. 여러분, incidence는 발병률을 말하는 발병률. 그러니까 by부터 incidence까지 가로쳐. 그 다음에 of부터 autoimmune disease 가로쳐서 앞에 있는 incidence 수식. 그 다음에 with advancing age 전명 가로 딱 칩니다. 이건 부사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가 면역 질병의 발병률에 의해서 보여진 바에 따르면, 즉 다시 말해서 자가 면역 질병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그러면 보세요. 이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면역 체계가 감소하게 되면 스스로 공격하게 되고 스스로 면역이 어떻게 방어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방금 지금 읽었던 문장에서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질병의 발병률이. 그러면 방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4번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주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앞문장과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수능 방향하고 달라. 알겠니? 앞문장과의 연관성을 찾을 때는 얘가 뒤집어졌을 때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근데 얘가 뒤집어지는 유형은 탭스에서는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여기가 뒤집어지는 유형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방향성 자체를 제대로 잡아야 돼. 뒤로 넘어가서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몇 시니 지금? 이거 뭐 긴 바늘과 짧은 바늘 구분이 안 돼. 12시로 가는 거게 맞겠죠? 그치? 10분 남았네. 자, 순서 배열 문제 중에 지금 아마 여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두 문제 중에서. 다음 문제보다. 자, 봐봐라. 여기 보세요. 이 순서 배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박스를 먼저 읽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있는 순서를 보면 합리적으로 A, B, C 중에서 나는 B를 먼저 읽어. 항상. 쌤은 B를 먼저 읽어요. 왜 B를 먼저 읽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들어봐. A로 시작하는 선지는 하나밖에 없어. A, C, B밖에 없지.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중에 얘는 선지 없어.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건 고정이야. 어떤 책이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1초라도 줄이려면은 이 순서로 나온다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봐봐. A부터 읽는 것은 확률이 굉장히 적죠. 수능에선 단 한 번도 정답으로 나온 적이 없고요. 모의고사에서 1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의 가능성이야. 이거의 가능성이 3%밖에 안 된다고. 아니라는 건 아니야. 근데 뭐부터 읽는 게 알겠니? 얘나 얘부터 먼저 읽어야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B하고 C의 관계를 먼저 잡아두는 게 좀 더 나아요. 이거는 이제 어떠한 특별한 연교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 대명사라든지 이게 눈에 바로 안 보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B, C, A 순서대로 읽어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봐봐. 이거는 그냥 내가 읽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선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어디에 잡아야 되냐면 순서 배열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건 아시죠? 그렇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야지. 제일 중요한 것은 순서 배열 문제든 아니면 문장 삽입 문제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전개 방식 자체가 이걸 알아야 돼. 얘네들은 무조건 리니어라는 전개 방식을 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리니어 전개 방식이 뭐였죠? 지그재그식으로 A 이야기하고 B 이야기하고 다시 A 이야기하고 B 이야기하고 A 이야기하고 B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전개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은 쓸 수 있겠지만 이런 글을 순서 배열 문제로 가져오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리니어 전개 방식 어떻게 되지? A에 대한 이야기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됐니? 또는 자 보세요. A에 대한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로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두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한 대상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속성 이야기 끝나고 두 번째 속성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이게 리니어 전개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니어 전개 방식에서는 가장 유용한 연결어가 뭐냐면 however예요. 첫 번째 문장의 소재를 보시면 리사이클링입니다. 리사이클링. 자, 리사이클링에다가 형광펜 딱 칠해봅니다. 첫 번째 문장이 되게 길고 복잡하지만 굉장히 빨리 해석을 할 거예요. 얘는 자, 재활용이라는 것은 means recovery and reprocessing. 회수하는 거고 재처리하는 겁니다. of부터 material까지 가로 딱 칩니다.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or use in new product. 새로운 제품에 사용되기 위해서. 넘어가서 recycled waste. 재활용된 이 폐기물들은 can be substituted for raw material. 자, 원자재를 대체합니다. 즉, 새로운 원자재를
어떻게 캐내기보다는 다시 재활용해서 쓴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대체하다는 표현을 한 거고, 콤마 찍고 reducing 감소시키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감소시킨다라는 말 뒤에 안 좋은 내용을 감소시키면은 플러스의 개념이지. 좋은 내용을 감소시키면은 마이너스의 개념이지. 그래서 그 뒤를 봐야 돼. reducing 다음에 보시면 quantity of the waste for disposal. 자, 처분할 폐기물들의 양을 줄입니다. 폐기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 플러스의 개념이니 마이너스의 개념이니 플러스겠지. as well as 뒤에 보시면 potassium pollution. 여러분 pollution 무슨 뜻이에요? 오염물질이잖아. 그러면 reduce pollution. 오염물질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reduce 형광펜 칠해놓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빨리 이야기해봐. 빨리 이야기해봐. 리사이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니? 플러스라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지금 전체적인 큰 소재는 리사이클이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리사이클 우리에게 좋아. 이렇게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봐봐. 리사이클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볼 겁니다. 알파벳 A에서 보시면은 세 번째 문장 알파벳 A 맨 끝입니다. are difficult to recycle. 밑줄 딱 그으세요. 자, 다음에 알파벳 B입니다. B 뒤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문장이야. safely stored and disposed of rather than recycled. 할 때 rather than recycled 형광펜 딱 치네. 자, 다음에 C번입니다. C에 however 네모 딱 치시고 recycling has a certain limitation 밑줄 긋습니다. 자, A, B, C 지역에서 리사이클에 대한 평가가 전부 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잖아. 이해되셨어요? A, B, C에서 리사이클에 대한 평가가 다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뭐부터 읽어야 되겠니? 뭐가 제일 먼저니? C지. 왜 그런 거야? however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지금 리사이클에 대한 평가가 뒤집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C에서 however가 나오고 이 리사이클에 대해서 마이너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다 마이너스냐? 그게 아니죠. 특별한 경우가 있어. 자, 여기 지금 A, B, C에서 리사이클링 마이너스인 이유가 어떠한 대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C번에 보시면 Recycling has a certain limitation. 한계가 있는데 when부터 material까지 가로 딱 칩니다. 어디에 적용이 되어질 때? radioactive material. 방사선 물질에 적용이 되어질 때는 방사선 물질에 적용한다는 말은 방사선 물질을 리사이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야. 됐지?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due to their inherent radiation. 여러분 radiation이라는 말 자체가 방사선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방사선 때문에 radionuclide, 여기 앞에 보시면 방사선 핵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사선 핵종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방사선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방사선 물질이란 것은 are much more difficult to recover. 재활용하기, 다시 회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리사이클은 기본적으로 내가 재활용하려면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수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밑줄 긋습니다. difficult to recover. 다음에 from the contaminated material. 자, 오염된 물질로부터 이걸 회수하기가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자, 누가 가서 해오겠니? 방사선 물질을. 야, 너 들어가가지고 방사선 물질 좀 회수해봐. 안 할 거 아니야. 누가 하겠니? 그치?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A랑 B랑 저기에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 문제거든. 됐지? 자, 보세요. C 다음에 A로 갈 거냐 C 다음에 B로 갈 거냐 여기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B번에 보시면 hence란 단어가 보입니다. hence. hence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hence는 무슨 뜻이에요? 아까 thus랑 같은 개념이라고 했지. 결과적인 이야기인 거야. 그러면 A와 B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B가 D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결론적인 이야기 나오고 A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B 다음에 A로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읽어볼 거야. 알겠어? 읽어볼 겁니다. A로 갈게요. 자, recovery usually presume concentration of species into smaller volume. 여러분, 볼륨이란 것은 어떤 부피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회수를 한다는 것은 여기는 무조건 A로 가야 되겠네. 왜? C에서 회수가 어렵다며. 그럼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바로 A에서는 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해되셨어요? 자, 회수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뭔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Concentration of species into a smaller volume. 여기 species는 생물 종이 아니라 그냥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사선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폐기물들을 일단 회수하려면은 그 부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를 축약을 시켜야 돼. 축소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concentrate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부피로.
알겠니? 자동차 폐기하는 데 가보세요. 하면 자동차 그대로 폐기시키니? 아니잖아. 짜부시키잖아. 이 짜부시킨다는 이야기거든.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에 이분부터 밑에 있는 material까지 가로 딱 칩니다. 이분도 비록 they may result in more dangerous material. 자, 방사능 물질은요, 이렇게 짜부시키는 과정에서 훨씬 더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위험해진다는 거야, 방사능성 물질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wasting radionuclide. 이렇게 방사성 핵종의 폐기물들은 다음에 recovered부터 material까지 가로 딱 칩니다. 오염된 물질로부터 회수된 이러한 방사성 핵종 물질들은요, are difficult to recycle in new device and compound. 새로운 장비에 재활용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근데 지금 회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재활용되기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겠습니다. 따라서 한 거야. 따라서. 자, even material 다음에 that부터 뒤에 있는 constitute 다시 constituent까지 가로쳐서 앞에 있는 material 수식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radioactive constituent. 자, 방사성 어떤 물질을 많은 방사성 물질을 담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물질들은 sealed radioactive source. 자, 방사성 원을 담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are used in a industry, medicine. 그렇죠? 여기서 지금 가로 안에 있는 말이니까 사실은 이거는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알겠지? 이러한 물질들은 often are, 자, immobilized. 여러분, mobilize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뜻은요, 동원시키다라는 뜻이야. 동원시키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가지고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obilize가 동원하다라는 뜻도 있고 움직이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mobile이라는 단어. 됐죠? mobile이라는 단어가 mobilize에서 왔단 말이지. 그럼 immobilized는 뭐가 될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고정된이라는 뜻입니다. fixed.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컨디션도 잘 조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폭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safely, 그 다음에 stored, 뭐 하는 겁니까? 안전하게 저장되어지고 폐기되어집니다. 뭐 되는 것보다? 재활용되는 것보다. 자, 거기 들어보세요. A와 B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A와 B에서 A는요, 회수하는 것은 위험하다. 됐지? 그래서 재활용되기 힘들다. 따라서 얘네들 어떻게 한다? 재활용한다기보다는 그냥 묻어둔다. 안전하게 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지. 됐습니까? 그럼 정답 어디 가야 될까? BH로 가는 거죠. 됐니? 자, 거기 들어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소재 찾고 소재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however 때문에 A, B, C는 무조건 C부터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와 B 관계는 사실은 뭐 때문에? thus 때문에 우리는 유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C에서 끝나는 부분과 A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맞물려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답을 C, A, B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문장. 내가 항상 다짐을 해. 10번까지 꼭 해야지. 근데 항상 7번에서 끝나네. 이거 골치 아프네. 다음 주는 일단은 꼭 그걸 해보자. 틀린 거부터 먼저 해보자. 많이 틀린 거부터. 자, 이거 금방 끝낼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거기 들어보세요. 자, 순서 배열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리니어 전개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리니어 전개 방식일 때는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면은 정말 아리가또라. 땡큐다. 알겠지? 영어인데. 자, 땡큐다.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용어. 자,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특히 순서별 같은 글을 읽다 보면은 이 용어가 새로운 용어나 우리가 잘 몰랐던 용어들을 설명을 해줘. 정의를 내린다거나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설명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용어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데, 그지? 이 확증 편향은 사람들에게 플러스의 결과를 가져온다, 뭐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은 활용이 되는 거고, 용어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어지는 이 용어가 먼저 나오려면 설명부터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면,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봅니다. Glass afford transparency. 여러분, transparency라는 것은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리라는 것은 당연히 투명성을 가지고 있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its physical structure, 이 유리의 물리적인 구조는 block the passage of the most physical object, 어떤 물리적인 사물들이 통과하는 것을 막습니다. 유리를 내가 손을 집어넣으면 통과되니? 안 되잖아. 물리적인 사물이 통과되는 건 막아. 하지만 보인단 말이야. 됐습니까? 투명성과 그 다음에 그 물리적인 어떠한 방어, 그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A 보세요. A의 세 번째 줄 보시면 if an affordance or anti-affordance, 여기서 affordance or anti-affordance에다가 밑줄 그어볼까요? 빨리. 밑줄 그었어요?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B번에 보시면 두 번째 끝에 보시면 It's anti-affordance property of blocking passage. 밑줄 딱 그었습니다. 그럼 anti-affordance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아직 없었지. 다음에 C번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시면 can be considered 뒤에 보시면 on anti-affordance. on 중요합니다. on부터 affordance까지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하이픈 뒤에 보시면 the prevention of interaction. 어떠한 상호작용을 막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A, B, C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C부터 나와줘야 되겠지. 그쵸? 그리고 C부터 나오고 난 다음에 A, B로 가든지 아니면 B로 가든지가 아니겠습니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C를 간단하게 보자면은 이 유리라는 것은 투명성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블락하는 그 기능을 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affordance란 말이 뭐냐면은 유도성이야. 행동 유도성입니다. 행동 유도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하세요라고 의도한 어떤 그 뭐랄까 의도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봐. 여기 있는데 이 벽에 손잡이가 없이 그냥 이렇게만 딱 되어 있고 색깔도 회색 이렇게 구별 안 시키고요. 옆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그 판넬로만 딱 막아놨어. 열어보란 뜻이니 들어가지 말란 뜻이니? 들어가지 말란 뜻이야. 손잡이를 달아놨어. 뭐하란 뜻이니? 열어보란 뜻이거든. 이게 행동 유도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에다가 보세요. 이 포디움에다가 이 바퀴를 달아놨어요. 바퀴를 왜 달아놨겠니? 움직이란 뜻이니 움직이지 말란 뜻이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바퀴를 달아놨다고 해서 행동 유도성을 가져온 걸 말아야. 됐지?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명품샵에 딱 갔는데 거기에 반지 딱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유리로 딱 막아놨지. 꺼내보라는 뜻입니까? 손대지 말라는 뜻이거든. 알겠니?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리라는 것은요, 그 반행동 유도성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막아놨다는 거야. 보기만 보고 투명하기 때문에 볼 수는 있지만 손은 대지 말라라는 반행동 유도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C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B 또는 A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A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A 보시면 as a result, 그 결과 새들은요 fly through the window, 창문에 꼬라 박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walk through, 자, injure themselves when they walk through, 그 다음에 closed glass door, 닫혀있는 유리문에다가 쳐 박아가지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야. 이건 뭐니? 반유도성을 의도했지만 투명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겁니까? 오지 마, 손대지 마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가서 때려 박는 이유는 성격이 들어와서 그런 거니? 아니잖아. 이 반유도성이 제대로 전달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새가 쳐박은 이유도 유도성이 전달이 안 된 거지. 이거에 대한 예시인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B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 보시면은 this, 이것은 impose a difficult with glass, 유리에 있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부여합니다. impose라는 것은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this 동그라미 칩니다. 이 this라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봐야 되겠죠. 다음에 보시면 the reason we like glass is the relatively invisibility. 우리가 유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투명성, 즉 다시 말해서 그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this aspect, 이러한 투명성이라는 측면은 so useful in the normal window. 이거는 콤마 가로쳐서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창문에는 유용하죠. 당연히. 빛도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밖을 봐야 되기 때문에 창문은 유용하지만 also 다음에 밑줄 긋습니다. hide its anti-affordance property of blocking passage.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막는 그 속성, 그치? 그 반유도성 속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가 될까? 새도 처박고 사람도 처박는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새와 사람 이야기는 반유도성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예시이기 때문에 반유도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라는 B가 먼저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